프로입니다. 2023년 6월 14일 1000% 마감 시황이고요. 오늘 이제 저녁에 그 새벽이죠. 그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4.9%까지 나왔던 이제 그 CPI 지수가 4%, 그러니까 예상치의 부합, 똑같이 이제 발동을 한 것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75%인가 이제 올린 걸로 좀 확인을 했고요. 이게 상승을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달 6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좀 유력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뉴스 때문에 조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게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건 코스피 같은 경우 0.72%, 코스닥은 무려 2.79, 거의 3% 이상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오니까 하나 때문은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2의 라더견 사태, SG 사태 같은 일이 하나 발생을 했죠. 종목이 다섯 개가 일정 시간에 다섯 개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종목은 뭐냐면은 이게 박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30분 봉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1시 58분경에 동시에 나갔습니다. 얘는 이제 10시에 내려갔는데 어쨌든 같은 시간에 종목이 다섯 개가 한 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이 차트 보시면 옛날이 생각나죠. 그 SG 사태 같은 거 봤을 때랑 똑같이 종목 다섯 개가 똑같은 시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 아마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당하면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럼 한국에 대해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코스닥이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것까지 조금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이걸 뭐 대응 자체는 사실 없어요. 이런 거 물리면 사실 개미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요?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얘 대항방직은 진짜 거의 이때 2021년도 이때까지 말이 와버렸네요. 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물리시면은 진짜 안타까우실 테지만 이거는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뭐 대응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사가 SG 사태처럼 무조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주가 이런 조작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법이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다섯 종목이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이제 아마 97%라 그래요. 금리 동결 확률이.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내일이랑 목요일 사이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2차 전지 석유화학이 좀 강했다가 오늘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뭐냐면은 중국 양극재 회사를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 자체가 좀 강했던 게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갈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양극재 회사를 얘네 걸 히토리 같은 걸 안 쓴다. 배터리를 이제 주변 국가, 뭐 일본, 뭐 한국 아니면 다른 뭐 유럽 국가 정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중국 양극재 회사를 이제 승인하다 보니까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LNF, 코스모 화학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이것 때문에 이 회사, 이 좋은 회사, 에코프로라는 이런 좋은 회사들이 어, 회사 자체가 나빠졌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2030년까지 전기차라는 게 계속 발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중국이 공장 진다 해서 공장에 중국에 있는 양극재를 전부 다 뭐 미국 차라든가 뭐 벤츠나 뭐 BMW 같은 차에 뭐든지 100%다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회사 하나가 더 생긴 것뿐이에요. 중국이라는 회사 어떤 기업 하나가 그냥 배터리 만드는 거에 공장을 지었다.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허가를 안 냈으면 당연히 이 종목도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악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주도 섹터를 잡으면 이런 걸 물리셔도 솔직히 언젠가는 뭐 전기차라는 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다 복구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잡았은 것도 뭐 높은 구간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죠. 박리 이런 종목들은 정말 물리면 안 됩니다. 물리면은 진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아마 이거 잡으신 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제가 제목을 달아놓으면 보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빨리 나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해가 나시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뭐 내일 연속 하한가를 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은 뭐 이런 건 답이 없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이런 또 오늘 저점에 사 내일이나 저점 잡으면 또 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지를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랑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푸틴이 전략핵 사용을 시사를 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영토를 많이 수복하고 있고 이제 러시아 본토까지도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략핵을 또 사용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어요. 아마 핵을 쏘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차피 자기가 벌인 전쟁인데 자기 땅 쳐들어왔다고 핵 쏘는 것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푸틴이라는 사람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뭐 진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자기가 이거 아마 암살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사하는 것 자체로 오후장이 급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제2의 라더형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극재,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LNF, 에코프로 등이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얘네가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코스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해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는데 푸틴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인상가는 뭐 소금주로도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보라티알, 보리티알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1000% 간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셋 미디어가 18% 정리를 했어요. 어제 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이제 그동안 어제 34,300원까지 이제 어제 13%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 장중에 15%까지 15% 했다가 13% 정도 마무리 13.76%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매도를 했으면 좋으셨을 것 같고 오늘 뭐 좀 장 초반에 제 매도를 한번 권유를 드렸어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하신 분들은 정리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으신 분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 이제 신규로 나가는 거는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카톡방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지지 받아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얘가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한 4.78%까지 올려줬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어쨌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좀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3%좀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횡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돌파하면 좀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돌파를 못했네요. 그래서 내일 좀 급등이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 가시 종목 맥스트, 웰크론한텍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고 뭐 현대 무백스도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조금 하락을 했고요. 기가비스가 이제 상장한 다음에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뭐 상장주가 보통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기다가 급등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탑머트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했을 때 상한가를 보냈거든요. 이때. 어. 이때가 이제 이제 월봉 주봉으로 볼까요? 이때 이제 상한가를 보내고 왔다 갔다 했던 움직임인데 이러고 나서 하락을 했어요. 2주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때 이렇게 올리고 또 여기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한 달, 두 달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 그리고 내리고 급등. 뭐 이렇게 하는 경우 패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좀 움직임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회사 자체가 좀 주도 섹터랑 크게 뭐 차이가 나는 종목은 아니니까 막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지금 이게 하락이 나왔지만 아까 종목처럼 이렇게 좀 횡보를 잡아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신규로 들어간 게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상한가 6월 7일 상한가를 가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조금 이제 좀 석유나 그런 거 아니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련 이제 테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지금 자리 보시면은 상한가 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5일 정도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급등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오늘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6월 둘째 주 이제 중요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아마 금리 동결이 확률 높은데 근데 오히려 하고 나서 지수는 이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걔가 2.5% 뭐 1.7% 선방향으로 해줬기 때문에 금리 진짜 동결이 된다고 해서 방향을 이제 우상향으로 잡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쉬다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합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 푸틴이 좀 안 좋게 지금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흐름은 이제 6월 달 마지막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날지까지는 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전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실 수 있게 카톡방을 안내 드리니까,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그 광고인지 아니지만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무료로 저희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